유교 사상이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녀입니다. 이 기녀들 중에서도 송도의 진이라고 당대 최고의 기녀가 있었는데 비록 미천한 기녀 출신이었지만 학식과 예술성을 겸비한 재능까지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남자라면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세가인 진이, 우리에겐 황진이로 익숙한 그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처럼 수려한 외모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선비들과 학문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술적인 재능을 두루 갖춘 여인 황진이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특출한 총명함을 보여 8살에 천자문을 외우고 10살에 한시를 짓곤 했습니다. 이런 똑똑했던 황진이가 기생의 길로 접어든 계기는 한 총각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황진이가 15살이 되던 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동네 총각은 황진이와 결혼하고자 했으나 딱지를 맞게 되고 그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에 이릅니다. 죽은 총각을 묻기 위해 관을 옮기는 중에 관은 황진이의 집 앞에서 꿈쩍도 안 하게 되는데 황진이는 손으로 총각의 관을 어루만져주고 자신의 치마를 벗어주자마자 거짓말처럼 관이 움직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황진이는 세상 모든 남자들의 애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하고 기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기녀였기 때문에 종모법에 따라 기녀가 될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송도의 명월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게 된 황진이는 예쁜 외모와 지성, 그리고 뛰어난 가야금 실력으로 조선 팔도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이 되고 자신을 송도의 가장 유명한 3대 명물이라는 뜻의 송도 3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황진이가 말한 이 송도 3절은 박연폭포, 황진이, 서경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 서경덕은 조선 중종 때의 유명한 도학자로 벼슬이나 출세길에는 뜻이 없던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던 황진이는 서경덕의 명성을 듣고 유혹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나중에 서경덕은 황진이의 인생을 바꾼 스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30년 동안 학문에 정진하며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던 스님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전적이 있었던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방법으로 송도 부근 성거산에 은둔하고 있는 서경덕에게 도전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서경덕이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자 벼르고 벼르던 황진이는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얇은 옷에 온몸에 비를 흠뻑 맞고 서경덕이 응거하던 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진이는 옷이 젖은 채 온갖 교태를 부리며 서경덕의 마음을 뒤흔들려 했지만 조용히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직접 물기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에 다시 꼿꼿하게 앉아 글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돌같이 하는 서경덕의 태도에 황진이는 몹시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곳을 벗어났고 며칠이 지난 뒤 말끔하게 옷을 입고 서경덕이 머물고 있던 성거산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큰 절을 올리며 제자로 삼아달라는 뜻을 밝히게 되고 황진이는 서경덕과는 사제지간으로 지내며 평생을 학문을 교류하며 지내게 됩니다. 훗날 서경덕이 죽은 후 황진이는 그의 무덤에도 자주 찾아가며 서경덕에게 대한 큰 그리움을 느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황진이는 자신 때문에 천하의 남자들이 미혹되었으니 자신의 시체를 개울 모래밭에 던져서 개미와 벌레들이 살을 뜯어먹게 하라는 유언과 함께 한탄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선비로서의 기계를 지킨 서경덕과 그를 진심으로 스승으로 모셨던 황진이, 지금까지 기생이라는 신분에도 진취적인 태도와 시와 글의 조예가 깊었던 조선시대 만인의 여인 황진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